7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민사나 형사, 상사 등의 분야와 달리 법 집행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행정법령에 대한 가칭 행정기본법 제정에 나섭니다. 법제처는 법치 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에는 국민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명문화됩니다. 법원은 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이른바 적극 행정 원칙과 적극 행정이 공직자의 법률상 의무임을 명문화해 공직사회의 인식 및 행태 전환을 도모합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각종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신고를 거부하는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그 밖에 인허가제나 과징금 등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를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절차 또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기게 됩니다. 법제처는 7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을 완성하고 법집행을 쉽게 예측해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순국 선열 유족, 애국지 사의 가족 및 유족과 함께 독립유공자의 장손에 대한 취업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립유공자의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인권위 차별 시정 결정문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고 합니다. 살짝 복잡한데 A씨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는 슬하에 아들 둘, 딸 둘, 이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두 아들은 6.25 때 북한으로 갔고 딸 가운데 한 명은 일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쉽게 말해 독립운동가의 딸 한 명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딸이 진정인 A씨 아버지의 어머니, A씨한테는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A씨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A씨의 할머니가 딸이라는 이유로 A씨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장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에 이른 겁니다.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유일한 한국인 자녀인 만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진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적 관습에 근거하여 장남의 장남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등에 따르면 장손은 호주 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는 것이 보훈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헌재는 이미 지난 2005년 호주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례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 문화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헌재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도 독립유공자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에 시정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습니다. 장손의 개념을 기존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 승계인,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입니다. 보훈처가 장손의 사전적 의미가 장남의 장남이라기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장손, 한 집안에서 마지가 되는 후손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지는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손 위인 사람, 첫째라고 돼 있습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남성만 맞이, 장손이라는 말은 우리 사전엔 없습니다. 더구나 법령을 찾아보니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취업지원 조항 2항 3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라고 자와 함께 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과 헌재 결정문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니 애초에 여자는, 딸은 독립운동가의 장손이 될 수 없다는 논리와 논란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어떤 부분은, 어떤 조직은 잘 바뀌지 않거나 더디게 바뀌는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게 흐름 아닌가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 벌금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명희, 조현아, 한진그룹 모녀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을 대한항공 지점 등을 통해 위장, 불법 입국시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3천만 원과 1,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집행유예긴 하지만 검찰 구형량을 상회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 행위에 가담시켰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가불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쟁 조정 정치주의 도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분쟁 조정 정치주의 이게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통상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기든 지든 부담과 상처가 많이 남고 네. 또 추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네. 이를 정식 재판 전에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게 바로 분쟁 조정이고요. 네. 이런 분쟁 조정 제도를 특정 사건의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이제 분쟁 조정 전치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시간과 비용 모두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네.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 같은 게 특별히 있나요? 네, 가불관계 분쟁 시에 네. 일단 의뢰 입장에서 보면은 갑에게 공정위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네. 그 처분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 시간도 시간이고 소송을 해도 갑이 이제 조정에 나설지 안 나설지 기약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인 건데요. 네. 갑 입장에서는 툭하면 을들이 우는 소리를 하니까 이제 공정위가 나서고 조사받고 행정처분받고 소송도 해야 하고 한마디로 피곤하고 기업 활동도 위축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대안이 제시됐나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조정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도 신속하게 하자는 겁니다. 네. 현재 공정거래법 제48조의 6, 제2항에 따라서 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은 조정 신청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위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두자는 것이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은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말입니다. 네. 더불어 현행 불공정 거리 행위 정도로 국한하고 있는 이 조정 대상을 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정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갑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어떤가요?
네,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분쟁 조정 정치주의가 소송에 얽매이지 않고 을 입장에서는 피해 구제가 신속해지면서 또 갑 입장에서는 피곤하기 그지없는 공정인 조사나 네. 이제 혹시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등 갑을 모두 윈윈하는 제도라는 게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의 설명입니다. 네. 재판처럼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 갑을 관계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분쟁 조정 제도 활성화와 전치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뭐 갑을 모두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다면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가 의료진들에게 욕을 하는 등 저항하며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5년 2월 응급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A씨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응급환자 본인까지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걸 응급진료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A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이를 처벌한다고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팀장급 간부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징계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당한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한국은행 팀장급 간부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 B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한국은행이 제공한 관사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일단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내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며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성매매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A씨에게 제공한 관사와 휴대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륜이 벌어졌다며 B씨 남편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또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똥이 한국은행으로 튀었습니다.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질책성 질의를 받은 겁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감 이후 팀장급이던 A씨를 팀원으로 발령냈고 이듬해 10월에는 징계 절차를 밟아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잘린 겁니다. 이에 A씨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팀장에서 팀원 강등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면직 처분을 내린 건 이중 징계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사내 성희롱 적발의 경우에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쳤는데 어떻게 보면 사생활 영역에 불과한 불륜을 사유로 한 면직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징계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는 A씨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A씨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선 팀장에서 팀원 강등은 한국은행 징계 처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징계가 아니라며 강등 뒤 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직은 과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 원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륜 자체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불륜이 알려진 게, 그래서 한국은행이 국회 국감에서 난감한 일을 당했으니 면직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기사화가 돼서 한국은행 윗분들을 곤혹스럽게 한 죄, 기사화가 안 됐다면 어느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을지 슬쩍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이현욱 경찰청 강력계정을 팀장으로 하는 고유정 부실수사 의혹 진상조사팀을 오늘 제주 동부경찰서로 보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는 크로아티아에 한국 경찰관 6명을 파견해 현지 시각으로 어제부터 한국 관광객 보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 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단체를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영화배우 고 전미선 씨의 유작으로 이달 말 개봉 예정인 영화 나란말싸미에 대해 원작자인 도서출판 나누기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7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